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이 프로의 케이아시슈입니다. 선배님들, 혹시 살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은 천근만근이고 앞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서 있을 때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망의 구덩이에서 맨손으로 기어 올라와 전 세계를 경악게 한 어느 17살 한국 소녀의 믿기지 않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 하나로 버텨내며 세계 최강자를 무너뜨린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소식인데요. 지금 전 세계 외신들이 왜 이 소녀의 이름 석자에 열광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 가슴 벅찬 소식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거 들으셨나요? 선배님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빠르다 싶으시죠? 그런데 가끔은 그 빠른 속도보다 더 놀라운 사람의 의지라는 걸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17살. 우리 선배님들 17살 때 기억하시나요? 한창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나이인데 여기 이 나이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소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스노보드의 보석 최가운 선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금메달을 땄다는 결과보다 그 과정이 너무나 처절하고 아름다워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무대에서 벌어졌습니다. 하프파이프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반원통 모양의 거대한 눈길을 오가며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르는 아주 위험하고도 화려한 종목이죠. 여기서 최가운 선수는 12명의 쟁쟁한 후보 중 7번째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시작부터가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에피소드 1. 꿈의 시작 은반 위에서 설원으로. 가운 선수의 시작은 사실 눈 위가 아니라 얼음 위였습니다. 7살 어린 나이에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보며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꿈꿨다고 해요. 그러다 스노보드 동호인이었던 아버지의 권유로 우연히 보드를 접하게 됐는데 빙판에서의 균형 감각 덕분인지 첫날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얼음보다 눈 위가 훨씬 자유롭다며 웃던 꼬마 유망주가 오늘날의 영웅이 된 것이죠. 에피소드 2. 아버지의 헌신 40만 킬로미터의 사랑. 가운 선수의 뒤에는 한국판 리처드 윌리엄스라 불리는 아버지 최종건 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훈련을 위해 매일 새벽 강원도 스키장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했습니다. 차 안에서 잠든 딸을 위해 뒷좌석을 침대처럼 개조하고 해외 전지훈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죠. 가운 선수가 기술 하나를 익힐 때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전 세계 유명 코치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정성을 보였습니다. 에피소드 3. 전설과의 만남. 클로이 김 가족과의 특별한 인연. 재밌는 사실은 가운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배경의 경쟁자였던 클로이 김 가족의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운 선수의 재능을 본 클로이 김의 아버지가 직접 가온이는 정말 물건이다라며 미국 현지 코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클로이 김은 가운 선수에게 자신의 장비를 물려주기도 하고 언니처럼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든든한 멘토였습니다.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1차 시기였습니다. 가운 선수가 아주 멋지게 첫 점프를 성공시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기술을 시도하며 세 바퀴를 돌고 내려오던 찰나 그만 착지 과정에서 크게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선배님들, 그 속도와 높이에서 넘어지면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예신 표현을 빌리자면 얼굴부터 20피트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순식간에 경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최가운 선수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뛰어 들어오는 그 긴박한 순간
지켜보던 국민들의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죠. 에피소드 4 절망의 순간. 스위스 락스에서의 청천벽력. 왜 사람들이 더 가슴 아파했느냐? 가온 선수가 불과 얼마 전인 2024년 초에 허리 골절로 수술대에 올랐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척추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을 때 의료진조차 선수 생활이 힘들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10대 소녀가 느꼈을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가온 선수는 다시 눈 위에 서겠다는 일념 하나로 혹독한 재활치료를 견뎌냈습니다. 에피소드 5 키다리 아저씨. 신동빈 회장의 7천만 원 지원. 당시 가온 선수의 집안 형편으로는 해외에서의 수술비와 거액의 재활 비용을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손을 내민 분이 바로 대한스키협 회장을 맡았던 롯데 신동빈 회장이었습니다. 가온 선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7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며 돈 걱정 말고 건강만 회복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기업의 후원이 한 선수의 꿈을 다시 꽃피우게 한 아름다운 사례였죠. 그런데 경기장에서 또다시 그런 강한 충격을 받았으니 다들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전광판에는 기권 표시까지 떴었거든요. 점수는 고작 10점, 12명 중 10위였습니다. 에피소드 6 불굴의 의지. 포기는 없습니다. 넘어진 직후 가온 선수는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완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스스로 일어나 장비를 챙겼습니다. 관중석의 아버지는 차마 딸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지만 가온 선수는 아버지를 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기권 표시가 사라지고 다시 스타트 지점에 나타났을 때 전 세계 해설자들은 믿을 수 없는 투혼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2차 시기에서도 다시 넘어지며 완주에 실패했습니다. 순위는 11위까지 떨어졌어요. 이미 경기장 분위기는 최가온은 끝났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등장한 경쟁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스노보드에 살아있는 전설, 클로이 김이었습니다. 클로이 김은 이미 1차 시기에서 88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으며 여유롭게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올림픽 3연패라는 대기록이 눈앞에 보였죠. 심지어 3차 시기에는 눈까지 거세게 내리기 시작해서 코스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에피소드 7 냉정한 계산. 0.1%의 확률에 베팅하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선수의 저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3차 시기. 최가온 선수는 무모하게 초고난도 기술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부상당한 몸 상태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자신이 가장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기술 위주로 전략을 짰습니다. 무모함이 아닌 냉정한 계산을 한 것이죠. 에피소드 8 신의 한 수. 전매 특허, 스위치백의 위력. 여기서 가온 선수의 필살기가 나옵니다. 바로 거꾸로 미끄러져 내려오다 뛰어오르는 스위치 백사이드 900입니다. 이 기술은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워 세계 정상급 선수들도 꺼리는 기술인데 가온 선수는 이를 마치 평지에서 하듯 우아하게 성공시켰습니다. 허리의 통증을 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고 뛰어오른 그녀의 높이는 다른 선수들보다 1m 이상 더 높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전광판에 찍힌 점수는 90.25점. 11위였던 순위가 단번에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최가온 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음을 터뜨렸고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전율했습니다. 전설 클로이 김조차 이 엄청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시기에서 실수를 범하며 금메달은 최종적으로 최가온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에피소드 9 아름다운 패배. 너는 미친 보더야. 더 감동적인 건 경기가 끝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3연패가 좌절됐음에도 불구하고 클로이 김은 가장 먼저 가온 선수에게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정말 미친 스노보더야. 오늘 내가 보여준 건 기적이야 라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패자를 위로하는 승자와 승자를 축복하는 패자의 모습에 전 세계 외신들은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에피소드 10. 소녀의 소원. 금메달보다 마라탕이요. 만 17세 3개월. 대한민국 스키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자 역대 최연소 기록이 수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온 선수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빨리 한국 가서 친구들이랑 마라탕 먹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쫀득한 쿠키도요. 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척추골절을 견뎌낸 철의 여인이었지만 마음만은 영락없는 10대 소녀였던 것이죠. 선배님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금메달은 단순히 실력이 좋아서 딴 게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통증과 트라우마를 이겨낸 한국인의 근성, 그리고 상대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스포츠맨십이 만들어낸 위대한 합작품입니다. 17살 소녀가 보여준 이 기적 같은 드라마를 보며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젊은 선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배님들, 오늘 들려드린 17살 최가온 선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소식을 정리하면서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보드 위에 올라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과연 나는 저 나이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군요. 사실 우리 선배님들도 인생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며 다시 일어나셨습니까? 최가온 선수가 보여준 그 불굴의 의지는 어쩌면 이 시대를 묵묵히 버텨온 우리 선배님들의 삶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때로는 1차 시기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도 예상치 못한 사고로 바닥까지 추락하기도 하죠. 남들은 이제 끝났다, 포기해라라고 말할 때 스스로를 믿고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는 것, 그리고 무모한 욕심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냉정하게 찾아가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이라는 긴 경기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가온 선수의 금메달이 빛나는 이유는 그 메달의 색깔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낸 그 마음의 무게 때문일 것입니다. 선배님들이 살아오신 그 시간 또한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금메달리스트이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선배님들의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다양한 선택을 하지만 가장 위대한 선택은 역시 다시 일어서는 것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핫이슈를 알리는 2프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